안녕하세요. 서주원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좀 찾아뵙지를 못했잖아요. 제가 여름에 연구도 할 겸 해서 한국을 좀 길게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 있는 동안 조금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또 새로운 학교가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은 공백이 조금 있었는데, 공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연락들을 하시고 영상을 올려주십사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까먹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패컬티 잡 포스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번 가을에 사실은 이제 지금 잡 포스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패컬티 하이어링을 좀 프리징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계획을 좀 철회를 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 학교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하이어링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잡고 있었던 학교들이 갑자기 또 몰리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잡포스팅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씩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당연히 이제 뽑고자 하는 그 포지션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스트럭처라든지 그 좀 이렇게 그런 줄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조금 자세하게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전마켓이 조금 그나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뽑아놓은 요런 학교들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학교들을 이제 조금 보시면 인디아나 블루밍턴도 있고, UGA, 유메스 애머스트, 그 다음에 맥스웰 스쿨, 켄터키 대학도 있고, 유콘도 있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도 있고, 이런 학교 외에도 또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이제 요즘에 하이어링을 시작을 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이그젬플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즘에 뽑는 학교들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우리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9년도에 저희 과에서 뽑았을 때 나왔던 이그젬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 4가지 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뭔가 인트로덕션을 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 대한 소개라든지 과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과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디파트먼트 소개를 해놨잖아요. 디파트먼트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쿨인 경우에는 스쿨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이제 프로페서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프로페서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자랑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는 이런 걸 할 줄 알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트로덕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학교 소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컬리지나 학교 소개는 좀 밑으로 빼는 그런 포스팅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컬리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리지의 좋은 점들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 소개도 하고, 컬리지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시티 소개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학교는 뭐가 미션이고 학생 수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점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좋은 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 소개, 컬리지 소개, 뭐 학교 소개 이런 식으로 이런 소개들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다 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뜯어보시면 이 학교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조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스트래티지 플랜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들어갔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트래티지 플랜에 따라서 교수들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스트래티지 플랜에다 맞추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작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부분들까지도 조금 심도 있게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을 조금 맞춰서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로더 띠이 있죠. 4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저희 학교는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소개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겠죠. 잡 디스크립션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떤 포지션의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교수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 다듬기 위해서 몇 번 리뷰도 이렇게 거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디얼 캔디데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아이디얼 캔디데이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서치 포커스 온 뭐 하나 또는 2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리서치 분야인지.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을 좀 뽑고 싶은 거예요. 이 학교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나랑 맞는지 이게 이제 핏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게 커버레터를 쓰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리서치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티칭이 나와요. 이거를 뭐 합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따로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좀 합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티칭을 따로 분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원하는 리서치 에어리어하고 가르쳤으면 좋겠는 티칭 에어리어라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써져 있죠. 뭐 with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pplicable to our degree program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스페시피컬리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요런 걸 오면은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히 좀 뽑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특별히 어떤 분야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포스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티칭을 할 수 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런 내용들은 보통 많은 학교들이 이 내용 넣거든요. 그냥 리거러스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무슨 엄청 리서치에 대해서 강력한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번 이슈라고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이거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를 굉장히 좀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얼번 스터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다이버시티하고 인클루전 이슈가 많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조금 뜯어서 보시는 그런 좀 노력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sponsored research, produce peer-reviewed publication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리서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카데믹 컨퍼런스 가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활동하는지, 그 다음에 멘토 스튜던트 하는 거랑, 그 다음에 serve on dissertation, thesis or project report committee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볼브 되는 이제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너는 뭐 이런 걸 해봤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때 무조건 뭐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이버시티하고 에코 또 나오죠.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는 요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최소한의 자격 요건 뭐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PhD 디그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받을 예정이거나,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strong record or clear potential for innovative 뭐 quality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조금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job description이겠죠. job description이고, 그 다음에 좀 브로드하게 이제 학교나 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introduction, 그런 어떤 소개글 같은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니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다 뭐라 그래야 되죠? 충분히 뽑힐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거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느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주소를 알려주죠. 주소를 알려주고 일로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뭐 레터를 넣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빗대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네임하고 컨택 인포메이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원서를 넣는 시점에는 그냥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포지션,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걸로 이제 보통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mples of research writing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논문 중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서류가 가장 중요하구나, 요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어떤 학교는 조금 특이한 서류들 원하는 데도 있어요.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이라든지 뭐 그런 에틱 관련된 스테이트먼을 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넣어라, 그러면서 요때까지 받은 거는 이제 full consideration을 하겠다. 하지만
포스팅은 계속 오픈되어 있을 텐데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제 뽑을 때까지 오픈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이 보통 나눠지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처가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 충분히 보내셔도 돼요. 이메일을 보내면은 이거 굉장히 뭐 싫어하지 않을까,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서를 많은 사람들이 넣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넣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좀 뭔가를 물어봤어요. 뭔가를 물어봤으면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게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랑 뭐 이메일로 이 사람 굉장히 귀찮게 막 이메일을 엄청 많이 보낸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안 좋겠지만, 일반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하는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기억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일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분이 또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거는 데드라인은 하면서 알려주는 게 있죠. 이거는 뭐 명쾌하죠. 9월 15일까지 넣으라는 거죠. 그 이후 거는 뭐 안 보겠다. 보든 안 보든 그거는 그들 마음이거든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9월 15일이나 그 전날까지, 전까지 그걸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데가 있어요. 리뷰는 언제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리뷰가 언제 시작할 거야? 이 말인 즉슨 그 전에 넣으라는 뜻이잖아요. 리뷰 시작일 날은 데드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내부적으로 얼마나 이거를 명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10월 31일까지 넣은 거는 우리가 풀 컨시더레이션 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0월 31일 이전에는 그 시스템에 막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원서 넣으신 게. 그러면 하이어링 커미티의 체어 이외에 다른 사람들, 그냥 멤버들이나 아니면 일반 그런 다른 멤버들은 그 시스템에 뭐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보질 않아요. 아예 10월 30일 이전에. 그렇다면 11월 1일 날 바로 보느냐? 뭐 딱히 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11월 1일 이제 10월 말쯤 되면은 이제 체어가 그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니네 언제 모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쭉 봐야 되니까 좀 시간 텀이 있을 거예요. 시간 텀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넘어서 원서를 넣은 것도 보느냐 마느냐, 이거는 뭐 어떤 멤버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보느냐? 나는 이런 것조차 안 지키는 그런 캔디데이트는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안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개개인의 의사인 거죠. 근데 어쨌든 10월 31일 날까지 receive 된 거를 full consideration 한다고 해서 11월 1일 날 바로 만나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 submitted by 언제까지는 priority consideration. 이것도 사실은 뭐 데드라인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저희 학교랑 똑같은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받은 것들은 consider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날짜를 마지막 날까지 막 맞춰서 기다렸다가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며칠 전에는 최소한 넣는다 생각하시고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예 날짜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아예 없는 데는 롤링 베이스로 하는 건데, 그럴 경우는 너무 케바케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 그들이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오픈하고 나서 한 2주 단위로 잘라가지고 2주 지난 다음에 먼저 보고, 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으면 또 다음 2주를 또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빨리 넣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내가 괜히 기다렸다가 그 앞전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와서 잡톡 오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잡톡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기다리잖아요. 또 그랬다가 앞에서 뽑혀버리면 나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빨리 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오픈돼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그래도 보시고 나서 너무 늦지 않게 한 일주일 안에는 좀 넣으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보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로 조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